미국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기소한 부분, 이 부분부터 좀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이제 가장 큰 두 업체를. 그쵸. 바이낸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 독차지할 정도로 이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한. 근데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 그 의장님 계시잖아요. 아, 네. 처음에는 바이낸스를 딱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인가 코인베이스도 딱 기소를 걸어버렸어. 핵심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꼽자면 이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 중에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SEC의 관할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업체이고, 그러면 SEC 규제에 맞게끔 너네가 그런 투자 장치나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이제 다 그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었고, 증권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때 투자를 하고 이제 자산이 더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 실제 수익이 생겨서 그런 리턴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자산이면은 그러면 증권이다 라고 쉽게 말하면 하웨이테스는 살짝 그렇게 큰 업체 두 개를 내놓고 소송을 거는 거라는 거는 좀 대놓고 매기겠다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냥 초반에 아, 너네 지금 이런 거 같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낼 수도 있고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뉴스 때리듯이 가장 큰 업체에 소송까지 걸어버린다면은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음모론도 엄청 지금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코인들이 증권으로 지목했느냐? 네. 이게 되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했을 때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했었잖아요.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도 증권일 수 있다. 네. 막 이제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더리움 위에서 탄생한 수많은 걸리지, ERC20가 다 이제 네. 잡히게 되고,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알트코인은 전부 다 그렇게 증권으로 분류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뻔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소장에서는 이더리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은 이제 상품처럼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던 이제 또 계기가 하나 신경전이 벌어졌었어요. 이제 CFTC, 이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네. 이제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그걸 인정을 했구나 또. 그들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여거에 대한 관리는 관할 소장은 나지. SEC 의장의 관할 소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둘이 신경전을 한번 펼쳤었어요. 게리 겐슬러랑 CFTC의 의장님이랑.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 잡고 가자. 그것도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증권으로 분류한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그쵸. 코인들, 이 암호화폐들이 사실상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받았겠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BNB, 이제 BUSD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BNB 체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네. 이제 솔라나, 에이다, 꽤 메이저한 것도 많네요. 메이저들이에요. 매틱, 파일코인, 아톰, 샌드, 이제 샌드박스 코인, 그 마나, 알고랜드, 알고코인, 엑시인피니티의 AXS, ICP, 그리고 니어, VGX, 대시, 넥소, 그런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했고요. 대부분 들어본 거네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탑 20 안에 있는 애들 대부분이 발렸죠. 탑 10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SEC에서 증권이다라고 하면은 증권인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야겠죠. 법원에서 증권성까지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먼저 얘네가 증권이 아니다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제 또 이런 비슷한 법적 공방전 중에 이제 리플이 있잖아요. 근데 리플도 아직 리플이 이제 증권이다 하고 게리 겐슬러가 바로 이제 기소하고 그 싸움이 1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아직은 리플조차도. 네, 리플조차도 결정이 안 났는데, 근데 기소장을 내면서 보통은 법적 공방을 할 때 먼지털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없다고 이제 큰 걸로 먼저 때리는데 큰 걸로 한 방으로 가지 않고 쭉 이제 또 다른 그 문제될 것들을 쭉 포함해서 갑니다. 그렇죠. 바이낸스는 한 진짜 큰 것들 굵직굵직하게만 가져와도 한 6개에서 뭐 10개 사이에
잘못들을 쭉 이제 나열을 힘들게 했어요. 하는 거네. 네, 완전. 굴복시키려고는 하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 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어요. 바이낸스보다. 한 두세 가지? 코인베이스는 안 그래도 좀 상장도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뭔가 합법적인 전환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설도 있죠. 이거 미국 기업 지키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바이낸스는 홍콩 쪽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이제 좀 중국계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쵸. 사실 이제 많은 또 자본들이 이제 중국계에서 들어온 자본들도 많고. 견제일 수도 있다. 어떤 견제.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냥 매크로적으로 대외적으로 봐도 굉장히 대결되어 네,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뭐 AI부터 시작해서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 중이잖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바이낸스에 소송했던 내용들이 소장에 그 한국들이 뭘 굳이 건드렸냐 네.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업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저희가 알아야 적당한 리스크를 판단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산들에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건 거는 이제 미국 규제에 준수 없이 거래소, 브로커리지, 청산소 역할을 다 같이 진행했다. 바이낸스가. 이 얘네들이 좀 따로따로 있어야 된대요. 기존 증권법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거래를 하는 역할의 담당자와 청산을 하는 담당자는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그쵸, 이런 그쵸. 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뭐 또 미국 규제에 그럼 이걸 하려면 또 규제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규제를 안 따른다. 이제 두 번째는 미등록 크립토 증권을 판매했다. 그 중에 이제 BNB, BUSD, 뭐 BNB 볼트, 심플 언, 스테이킹 이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나중에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예상하면서 또 이거 갖고 있는 거, 살 수도 있는 거. 뭐 증권 아니냐. 그렇게 치면 그냥 스테이킹해서 잊어주는 건 다 증권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근데 그거를 노동으로 볼 거냐. 왜에서 지금 또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럴 수 거죠. 있겠네. 이게 스테이킹 리워드 자체에 대한 해석을. 3번은 BAM 트레이딩 그리고 BAM 매니지먼트라는 법인이 또 나와요. 등장을 해요. 얘네 지배구조를 봤을 때. 얘네가 실질적으로 사실 그 미국 쪽의 법인들을 갖고 있는 약간 모기업처럼 위에 있거든요. 그러겠죠. 사실상 100% 이 바이낸스 US랑 또 연결된 건 아닌데 이제 투자를 돌았을 때 프라이빗 투자 때 마치 이 바이낸스 US를 대변하듯이 내가 돌았다. 그것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네 번째는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바이낸스 US 플랫폼을 쓰도록 많이 이제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마케팅 한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 과정에서 호객행위 한 건데. 그쵸. 호객행위이긴 한데 바이낸스 US를 쓰면서도 바이낸스닷컴 지금 원래 갖고 있는 바이낸스 US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이낸스닷컴을 쓸 수 있게 또 유도를 했다. 사기를 쳤다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낸스 US라는 거래소만 써야 되는데 미국인만 써야 되는 플랫폼을 자금의 안 쓰게 유출이 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국고 유출. 그렇죠. 이들이 요걸 쓸 수 있는 방법을 뭐 몰래 알려준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소장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실제 막 그 채팅들도 캡처를 해놨더라고, SEC에서. 야, 너 이 VPN 쓰고, 너의 그 IP 막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넘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올렸더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기소를 하죠. 네, 그래서 와, 이거 엄청 조사 샅샅하게 했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인지 아닌지 팩트체크가 되게 힘들 부분일 수 있는데, 바이낸스 플랫폼 내에서 미국 고객들의 그런 자산이 조 단위에 해당하는 그런 큰 자산의 규모를 바이낸스가 소유하는 계정에서 한번 뭉쳐졌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제 고객 자산과 이 회사 회사의 자산. 자산은 분리를 해서 이 분리 관리를 하게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실히 그런 증권법을 준수할 거면 일단은 고객 자산을 유용할 수 있는, 도용할 수 있는. 우리 그 FTX 사태. 그쵸, 자기 돈처럼 썼다는 거잖아. 고객이 그쵸, 예치한 그쵸. 돈을. 그리고 플러스 그 돈이 요 자금 세탁됐다. 약간 이런 그쵸. 식의 또 이슈까지 제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거래소 내에서 잘못된 거래, 뭐 자선 거래라든지 시장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거래 감시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고 뭐 거래량 조작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그냥 일어나게끔 방치했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의 해석을 얘네가 증권을 진짜 다루는 이제 증권법에 정말 부합해야 되는 거래 소인가 아닌가부터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 얘네를 새로운 신종 가상자산 거래자로 봐서 일반 금융의 그런 엄격한 잣대의 규제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그쵸, 그쵸. 새로운 그 업에 맞는 법을 이제 새로 제정해야 조정을 해야 되는.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네.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쵸.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기존의 법태들이 안에서 이거 묶어버리려면 굉장한 제약과 그쵸, 그쵸. 이제 이들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건데. 산업을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계속 이제 피해 왔던 거죠. 잘 막아왔고 이제 문제 없이 그냥 얘네는 증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거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껴왔지만 네. SEC가 이제 넌 아니야, 넌 증권이야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온 선을 거죠. 솔직히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긴 하잖아 지금. 아슬아슬하죠.